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하나도 새해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희망과 새 출발이라는 설레임과 기쁨이 있어야 하는 새해의 일일이지만 마음은 어둡고 찹찹하기만 합니다. 모든 게 아직 12월 3일에 멈춰버린 대한민국 시계 탓인데요. 거기에 29일 발생한 최악의 국가재난 상황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역대 가장 슬프고 힘든 연말 연시가 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아픔과 슬픔을 딛고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들의 새해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그리고 올해도 무탈하길 빕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즉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전임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의 원칙을 존중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당초 예상했던 대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의 임명은 교묘한 줄타기였는데요. 이도저도 아닌 내란 공범임을 자백한 꼴인 거죠. 무슨 자격으로 이 중대한 임명을 누군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할 수 있는 걸까요? 여야 모두에게서 비판을 모면해보자고 벌인 꼼수일 뿐인 거죠. 하지만 오히려 여야 모두에게서 강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간 꼴인 겁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에 2명만 임명한 것은 대통령에게도 없는 권한을 자신이 만들어내 사용한 건데요. 최대행은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을 임명함으로써 아주 공정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이는 자신 스스로가 왕이나 할 수 있는 일을 한 셈인데요. 이건 무조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내란과 상관없는 국헌문란, 내란 동조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최대행의 어설픈 기계적 중립이라는 꼼수가 자신의 감옥행을 완성시킨 거죠.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 의장석에 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되어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다만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를 단번에 임명하지는 않았는데요. 나머지 1명의 여야 합의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와 국힘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한 건데요. 최 후보자는 여야 합의에 접근한 후보자 2명을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원칙을 존중했다고 언급했는데요. 다만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당연히 임명하도록 한 헌법조항에 따르지 않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무엇보다 특검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께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새해 첫날까지 처리 시한이었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최 부총리는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전 법안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는 이유로, 내란 특검법에는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가 다시 한번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는데요.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 협상을 요구했던 전임 권한대행처럼 이번에도 여야 간 협의를 요구한 겁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이 어정쩡한 헌법재판관 임명, 상황을 더욱더 이상하게 만들어버렸는데요. 이게 과연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게 될지 복잡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하기로 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을 두고 여야 모두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특히 유원식 국회의장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며 최 대행이 국회 결정을 왜곡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힘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에 곧바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내부에서는 이럴 줄 몰랐다, 허를 찔렸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를 넘어 현상 변경까지 권한을 확대했다며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맹비판했는데요. 이런 강한 비판이 나온 걸 보면 그래도 나쁜 결과가 아니라는 위안이 들기는 합니다. 우원식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추후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 임명하겠다며 입장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며, 이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고 강력 반발했는데요. 선출 절차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건데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라고 못 박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발표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최 권한대행이 국회 권한을 난도질했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회목 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거나 거부하는 것 자체가 상권 분립에 대한 몰이해이자 위헌적 발상이라며 즉시 마 후보자를 포함해 3명을 모두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분명했지만 헌정 비상 상황인 걸 감안해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향후 대응 방안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당장 탄핵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하고 단호해야 하는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내란의 진상을 국정조사하자는 이 계획서 승인에 국힘당 의원 71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냥 내란 공조범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런 자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더 봐주고 지켜볼 시간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위원회 위원장 안기백입니다. 우리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과 조사 범위, 조사 방법, 조사 대상 기관, 조사 대상 기간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고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국정조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모의, 계엄 선포의 적법성, 주요 헌법기관의 점거 경위,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운영과 동원에 대해서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정 질서를 수호 유지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 관련된 기관 보고, 서류 제출, 서류에 대한 검증,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비상계엄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특별수사본부를 포함한 대검찰청,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포함한 경찰청, 고위공직자수사처,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를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포함한 육군, 공군, 당시 계엄군 사령부, 중앙선관위 및 국회를 포함하여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상 기간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 45일로 활동 기간을 하되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께서 총칼로 맞서 지켜주신 헌정입니다. 우리 특별위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기금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규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5인 중 찬성 191인, 반대 71인, 기권 23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